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어카운트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는 방일환입니다. 어떻게 다들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좀 시간이 많이 지연이 돼서 빨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클라우드를 검토하고 도입을 하고 있는 많은 고객분들과 제가 일을 하면서 경험한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클라우드가 어떻게 IT를 재탄생시키고 있으며 또 어떠한 그런 방식으로 도입을 하고 있으며 또 어떠한 장점들 때문에 클라우드 도입을 결정하셨는지를 살펴보고 여러분들께서 클라우드 우선 전략을 수립하셔서 비즈니스 혁신을 달성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마련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제 세션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조직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실제로 업무를 하면서 그 도입 전에 항상 이 질문을 드리는데요. 대부분 대답을 해주시는 게 비용 절감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단순히 비용 절감을 떠나서 기업에서 클라우드를 도입한다는 것은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야 할 곳에 대한 고민과 검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명확한 목적이 수립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모든 세션이 끝나고 돌아가실 때는 이 제 질문에 대한 답을 꼭 찾아서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전통적인 IT 부서의 역할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IT 기업에서 수년간 그 업무를 하면서 많은 조직의 IT 조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IT 조직은 보통 이렇게 5개의 부서로 나눠져 있는데요. 보안을 담당하는 정보보안부서가 있고요. 또 그 회사의 고객을 위해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비즈니스 앱 개발 부서, 또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이메일, HR, 파이낸스, ERP와 같은 사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내 앱 개발 부서가 있고요. 또 전화기나 네트워킹, 또 데스크탑 같은 부분을 지원해 주시는 사내 IT 부서가 있죠. 그렇다면 그 밑에 인프라 운영부서라고 이 나머지 4개의 부서들을 서포트해드리는 그 인프라 운영부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킹, 데이터베이스들을 구매하고 또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해주시죠. 그러면 이번에는 AWS가 가미된 IT의 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현재 좀 가장 많이 좀 보여지는 맵이고요. 이제 이 모든 그 기능에 모든 부서 안에 AWS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AWS는 10년 동안 꾸준히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많은 기업에게 소개해 왔습니다. 초기의 제품들은 모두 보안과 인프라에 치중된 제품을 고객들에게 제공을 해드렸다면 최근 몇 년간은 이렇게 비즈니스, 그다음에 사내 앱 개발이나 그 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잘 맞는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가까운 미래,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이런 클라우드 우선 전략을 수립하시어 새로운 환경에서 IT를 구축을 하시게 되실 겁니다. 달라진 걸 보시면 이 데브옵스라는 이 역할이 인프라 운영 부서에 이제 포함이 돼서 같은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가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AWS 같은 클라우드 업체가 이걸 인프라를 대신 구축을 해주면 본인들의 역할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리소스들이 제가 여태까지 진행한 모든 프로젝트들은 데브옵스 환경 같은 쪽으로 많이 업무를 이제 하시고요. 보다 많은 업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0% 이상의 자원이 절감이 되고요. 그것을 가장 핵심인 그 비즈니스, 그 회사의 고객을 위해 쓰이는 비즈니스 웹을 개발하는 그 시간으로 사용하셔서 비즈니스 경쟁력을 더욱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3,000명 이상의 CI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이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더 이상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 사실 차별화되지 않은 인프라에 시간을 쓰이는 것보다 그 외에 이제 직접 비즈니스 이 파트에 집중을 함으로써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고 더 많은 혁신을 이룰 수 있고 더 빨리 확장하며 새로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더 나은 입지를 다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미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AWS를 핵심 인프라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는 미디어 회사인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이미 50개가 넘는 그 자사의 IDC에 가지고 있던 워크로드를 AWS로 이관을 하셨고요. 여기 하나 재밌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인 헬스라는 헬스 코퍼레이션에서는 기업이 좀 더 자신들이 집중하고 싶은 그 에너지 탐사하고 생산에 집중하기 위해서 비즈니스의 그 다운스트림 비즈니스를 매각을 결정하였고요. 그 매각하는 당시에 그 새롭게 매수하는 업체에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온프라미스 환경을 모두 AWS로 이전을 해서 이제 IT 인프라를 이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유명한 케이스로 저희 사례에도 올라와 있고요. 또한 여기 보시면은 잘 아시는 이게 돌이죠. 바나나하고 이제 파인애플을 가공해서 유통하는 업체인데요. MS의 쉐어드 포인트를 그 AWS 위에 설치를 하시고 운영을 하셔서 비용 절감과 또 운영의 효율성을 모두 이루어내셨습니다. 이렇듯 여기 보시는 다양한 산업군에서 다양한 고객분들이 다양한 워크로드를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국내 기업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삼성이나 LG, 또 이커머스 업체부터 시작해서 또 오늘 오전에 지금 그 키노트를 해주신 금융회사에 최초로 도입을 하신 미래에셋 자산운용이나 또 항공사인 이스타 항공 같이 저희가 전혀 예상 못했던 인더스트리에서 작년에 클라우드 전략을 수립을 하셔서 제가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지금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산업군에서의 AWS의 도입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엔터프라이즈 마이그레이션 하실 때 어떤 상황이 고려가 되어야 될까요? 첫째는 총 소유 비용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저 같은 컨설턴트가 같이 도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그레이션 방식을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기존에 있는 IDC 센터를 유지를 하면서 확장의 개념으로 클라우드를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또 웹이나 신규 서비스에 대한 테스팅의 일환으로 또 사용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또 클라우드에서 유용한 DR이나 또 빅데이터 같은 분석 같은 기능을 먼저 접목시켜서 사용을 하는 방식을 결정하셔야 되고요. 또 마이그레이션 단계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어떤 워크로드가 클라우드에 적합할지 평가를 하시고 또 그 평가된 그 선정된 워크로드를 어떤 식으로 POC를 하셔서 기능 검증 및 그 다음에 또 성능 평가 등 이런 부분 단계를 반드시 알맞게 거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그 라이센스를 그대로 가져와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시고 또 저희가 제공하는 페이에즈유고 모델인 시간당 과금이 가능한 라이센스로 활용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또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소프트웨어 벤더와 클라우드 기반의 라이센스가 사실 그 적용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반드시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가령 오토 스케일링이나 이런 기능을 쓰시게 되면 클라우드 정책 기반의 라이센스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전에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왜 많은 기업들이, 많은 개발자분들이 AWS에 환호하고 왜 AWS를 좋아하는지, AWS 클라우드가 기업에게 가져다 주는 장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말인데요. 자유와 통제력입니다.
사실 기존에 뭐 사내에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도 그거를 현실화시켜서 실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바로 사용해 보시고 실패의 값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양한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 고객사인 그 소프트웨어 주된 그 고객사가 있는데요. 거기서 한 직원분이 전혀 의외의 그 비즈니스와는 관계가 없는 그 SNS 관련된 비즈니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시고 테스트를 하셔서 그게 너무나 이제 내부에서 사내에서 반응이 좋아서 그분을 대표로 임명해서 별도의 법인으로 지금 분리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꽤 규모가 큰 회사고 이제 나중에 리퍼러스가 이제 획득이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렇듯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AWS를 통해서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양의 데이터로부터 진정한 가치. 사실 지금 같은 시대에 데이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데이터 분석을 잘해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그것을 반영을 해야지만 하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기업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분석하시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하지만 AWS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로 분석하고 그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단순해졌고 또 저렴한 비용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자유로운 그 AWS 클라우드의 데이터의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자유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를 얼마든지 자유롭게 옮길 수가 있고요. 그 잠깐의 그리고 마지막은 AWS의 보안 역량인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보안 역량으로 인해서 많은 고객들이 이 부분을 믿고 많은 중요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이것에 올려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사실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게도 보안이 걸림돌이 되었는데 지금은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도입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유형을 살펴보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실제 운영 환경에서 사용을 하시기도 하고요. 미션 크리티컬한 워크로드로 바로 도입을 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그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차근차근 나눠서 그 클라우드로 옮기는 전체 이관을 하시기도 하고요. 애초에 처음부터 아예 시작할 때부터 클라우드에 바로 사용하는 올인 정책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테스트 업무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기술의 변화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해보는 것이 바로 이 테스팅입니다. 그래서 사내 테스트 업무 혹은 테스트 서버 같은 가벼운 서버를 이전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라이언 게이트하고 죄송합니다. 여기 라이언 게이트하고 저기 갈라케미칼 같은 경우는 SAP 테스트 업무를 AWS 위에서 돌리시고 굉장히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요. 도쿄증권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 기업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사전 테스트 해보고 환경 구성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잠깐 보시면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는 기업용 어플리케이션 오라클, SAP,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기업용 제품들은 기업용 어플리케이션은 한번 설치하면은 걷어내기가 어렵죠. 그리고 가격 또한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또 동일한 방식으로 배포가 되고 있고요. 이런 기존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자유롭게 사전에 테스트해 보시고 환경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대로 와서 사용도 가능하시고요. 추가 비용 없이 AWS에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는 클라우드에서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아마 제일 좀 잘 선택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예산이 없고 잘 안 됐을 때 좀 위험 부담 등의 이유로 시도 못했던 신규 서비스들을 만드는 경우에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것이 정말 좋은 전략이고요. 고려사항이나 사실 진입 장벽이 사실
적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뭐 이전할 레가시가 없으니까 저렴하게 실험할 수 있고 또 빠르게 그대로 배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이 국내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그 신규로 뭐 K-팝 스타나 아이돌 스타가 그 음반을 한번 내면 그 다음에 그 팬들이 몰려드는 그 사이트로 몰려드는 그 인프라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누구의 팬 SM 그룹 중에서 어떤 그룹의 마크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제가 나중에 상품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엑소 맞습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사실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알았는데요. 이 엑소가 굉장히 대단한 아이돌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엑소가 진행되었을 당시에 전 세계에 90만 명 이상의 팬들이 동시에 서버를 이제 액세스를 해야 됐고요. 이런 경우에는 액세스를 못하게 되면 뭐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거를 신규 서비스를 이 팬페이지를 저희 AWS에서 옮기시고 성공적으로 그 90만 명 이상의 팬클럽들이 동시에 오는 것을 저희가 다 받아낼 수 있었고요. 또 SM 엔터테인먼트 내부의 사내에서 굉장히 관심이 높았던 그 모바일하고 또 노트북 이나 뭐 데스크탑으로 할 수 있는 에브리싱이라는 노래방 앱입니다. 저도 가끔 이용하면서 노래를 불러보는데요. 이것조차도 이제 AWS에 테스트를 하고 빠르게 배포를 해서 이제 좋은 성과를 내신 좋은 케이스고요. 세 번째는 클라우드에서 유용한 기능을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보시는 겁니다. 가장 많이 사용해보는 게 사실은 빅데이터 분석류가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뭐 DR이라든지 백업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요. 기존에 그 온프라미스 자원을 사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만약 하고 계시다면 클라우드 자원을 이렇게 덧붙여서 더 빠르게 분석 작업을 완료할 수 있고 데이터도 재해, 복구 이런 용도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 사실 자주 하지는 않는 업무입니다. 하지만 인프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이런 업무는 종량 가금을 하면서도 인프라를 쉽게 구축해서 또 껐다가 킬 수 있는 클라우드에서 진행을 하시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클라우드에서 유용한 기능을 이제 사용하시는 고객들을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낮에 장이 섰을 때 낮 시간대에 매일 나오는 운영 데이터를 밤이 되면 클라우드로 AWS 클라우드로 모두 옮기시고 밤 시간대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시 비즈니스에 낮에 반영을 하시고요. 또 노키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자사에도 데이터 센터가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제공하는 레드시프트를 사용해서 50% 이상의 비용을 절감을 하면서 더 빨리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맥그로이 같은 출판사는 오라클 DB 백업을 S3에 백업함으로써 백업을 위한 추가 자원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가 기존의 인프라하고 클라우드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인데요. 스마트 TV를 공급하는 삼성전자에서 그 영상사업부의 경우에는 스마트 TV 내에 그 내장되는 스마트 허브 어플리케이션을 글로벌 구축을 위해서 아마존을 선택해서 AWS에서 컨텐츠하고 어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하시고 결제와 같은 경우는 삼성 내부의 데이터 센터를 사용을 해서 하나의 서비스로 고객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직접 하실 수도 있었지만 좀 시장으로 빨리 진입하기 위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서 클라우드를 선택하셨고 직접 구축한 것 대비해서 초기 2년간 약 350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예는 이스타 항공인데요. 기존의 항공사에서는 이 웹 채널로만 고객들에게 이벤트를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점점 이제 늘어나는 사용자들, 한번 이벤트가 열리면은 이제 폭주하는 사용자들을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AWS 위에서 모바일 앱을 오픈을 하셔서 지금은 양 채널로 이제 유연하게 폭증하는 사용자들을 대응을 하시며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AWS 도입으로 그 하드웨어 관리 업무가 줄어들어서 그 인력으로 보다 비즈니스적으로 많이 인력을 투입하셔서 또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졌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어떻게 기존에 있는 데이터 센터하고 AWS를 연결해서 사용하시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바로 AWS 다이렉트 커넥트로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터넷이 아니고요. AWS 클라우드를 서비스할 수 있는 그 네트워크 서비스인데요. 그 AWS 다이렉트 죄송합니다. AWS 다이렉트 커넥트 로케이션에서 또 여러분의 그 전용 회선으로 연결해서 현재 한국에서도 전용성 서비스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업에서 앞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서비스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를 클라우드와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자, 5번째는 기존의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것인데요. 뉴스 인터내셔널 같은 기존 그 서버를 3분의 1을 AWS로 이관을 하시면서 약 100만 파운드 이상의 비용을 절감을 하셨고요. 또 소비자에게 컨슈머 제품으로 유명한 그 유니레버의 경우에는 1000여 개의 웹사이트 중에서 500개를 5개월 만에 이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제품이 나오면 웹사이트 오픈이 2주 걸렸었는데 2일로 단축이 되셨고요. 그 마지막에 있는 BMS라는 제약회사는 임상실험 시뮬레이션 그 플랫폼을 AWS로 이전을 하셔서 60시간 걸리던 작업을 1시간 내로 줄이게 되었고요. 또 이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게 임상실험에 필요한 환자 수도 확연히 줄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동영상이 지금 동영상 좀 틀어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제 곧 준비돼 나오는 이제 동영상이 콩데나스트라는 일단 이거를 먼저 보시면요. 콩데나스트라는 이제 그 출판사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다국적 그 잡지 출판사고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보그나 W, GQ 같은 간판 스터가 있고요. 3달 만에 콩데나스트는 500대가 넘는 다양한 서버들을 이관이 가능하셨습니다. 그래서 1TB의 스토리지 그리고 다양한 미션 크리티컬한 어플리케이션을 AWS로 이관을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올인 정책과 함께 지금 이렇게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활용을 해서 더욱더 비즈니스를 넓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나오고 있네요. 예, 아쉽지만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수많은 서버들 기존에 저희가 했던 X86 서버들 모두 잠깐 이제 추억에 잠기셨는데요. 렉에다가 다 설치를 하시고 네트워크 케이블링 하시고 정말 힘들게 작업하고 고스트 CD 가지고 달려가서 저도 작업했던 이제 시간이 생각이 나는데 이제 마지막 서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콩데나스트는 이 서버들을 모두 철수를 하고요. 이제 이 부지가 이제 비어 있겠죠. 이 부지 운영 비용으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소요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for sale에서 이게 작년이니까 이제는 판매가 다 되었을 거고요. 죄송합니다. 예, 판매가 되었을 거고 이 콩데나스 같은 경우가 사실 그 기업에 좀 어려움이 자금상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래서 이제 결정을 클라우드로 가시기로 결정을 하셨는데요. 네, 또 특히나 그 데이터 센터의 그 천정 보수 비용으로 1밀리언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게 돼서 또 발빠르게 클라우드로 이관을 하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이야기는요. 재정난으로 7월에 데이터 센터 시설을 폐쇄를 했는데 이 폐쇄 후에 그 소셜 사이트인 레딧을 또 인수를 해서 비즈니스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꼭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좀 원활하지 않아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지금 콩데나스트가 이제 그 옮겼던 것들을 보시면 500대 이상의 서버들을 이전을 하셨고요. 이게 다 3개월에 걸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1TB의 스토리지 그리고 100대 이상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들을 모두 이전했고요. 아마도 이렇게 많이 쓰시는 밑에 보시는 이제 이러한 그 어플리케이션들을 모두 포함해서 성공적으로 이관해서 지금은 IDC 센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AWS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AWS로 옮긴 그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김재원 차장님을 모시고 잠깐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김재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가 지금 한 15개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 그 모든 그 웹 관련 서비스들을 기존 그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AWS 클라우드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관을 진행을 했고 또 어떠한 연유로 이관을 하게 됐으며 또 어떠한 구조로 저희가 클라우드에 옮겼는지 간략하게 사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 회사 소개를 일단 간략하게 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펀드를 만들고 운영하며 펀드의 운용 상태를 정기적으로 고객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을 매매하고 관리하는 펀드를 만들고요. 그거를 관리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전체 운용 자산이 85조 원인데요. 이 중에 29조가 해외 운용 자산으로서 글로벌하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세계 지도를 이렇게 보고 계신데요. 저희가 이렇게 중국, 영국, 인도, 베트남, 그리고 홍콩, 대만, 호주, 미국, 캐나다, 브라질, 콜롬비아까지 이렇게 다양한 국가에 진출을 해서 자산 운용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국가에 진출을 해서 저희가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 각 법인마다 홈페이지가 필요하고요. 여러 웹사이트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 중에 저희가 대표적으로 몇 개 사이트들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시계 방향 좌측 상단에서 시계 방향으로 보시면 처음 보시는 화면이 저희 글로벌 웹사이트로서 저희 미래에셋 글로벌의 그 얼굴이자 게이트웨이 같은 웹사이트가 되겠고요. 그 우측에 있는 사이트가 홍콩 ETF 펀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홍콩에 상장된 ETF 펀드들의 수익률이나 그 다음에 성과들을 펀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에는 홍콩 법인의 웹사이트고요. 좌측 하단에는 저희 대만 법인의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각각의 웹사이트는 각각 로컬에서 운영하는 펀드들의 데이터를 고객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AWS로 이관을 하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이관에 대한 타당성이나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관을 하기 전에 테스트를 통해서 그 성능을 웹페이지 응답 속도를 400%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데이터로 뽑았었고요. 그리고 비용도 전체 운영 비용의 5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관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웹 서비스 구성 요소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인프라 레벨인 호스팅이나 네트워크서부터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서버, 보안, 어플리케이션까지 각 레이어마다 그 저희랑 같이 코워크를 하는 파트너사들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관리 포인트들을 AWS 클라우드로 저희가 이관을 하면서 어플리케이션을 제외한 나머지 레이어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덜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WS 클라우드 안에서 관리의 일원화를 통해서 저희 내부 인력을 또 다른 영역에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을 거두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아키텍처는 저희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AWS 멀티 리전 아키텍처이고요. 크게 도쿄 리전과 싱가포르 리전 이렇게 두 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고객들이 저희 웹사이트들에 접속을 하기 때문에 가장 앞단에 클라우드 프론트를 둬서 캐싱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이제 웹사이트들이 많다 보니까 DNS 관리도 큰 이슈가 되는데요. 그거를 라토 53으로 다 이관을 해서 제가 직접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리전 안에는 서브넷을 두 개로 둬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장애에 대비를 했고요.
크게 웹 서버 티어, 와스 서버 티어, DB 티어 이렇게 3티어로 구성을 해놨고요. 각 티어 사이에는 ELB를 둬서 저희가 폭증할 수 있는 트래픽에 대비해서 오토 스케일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지금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AWS 오라클 RDS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라이센스 비용도 저희가 DB를 새로 구축할 때 초기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 페이 에즈고 서비스를 사용해서 초기 부담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도쿄 리전에서는 국내 서비스를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고요. 싱가포르 리전에서는 해외 웹사이트들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웹 서비스의 클라우드 이관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고 나서 저희가 저희 그 탑 매니지먼트나 이제 저희 그쪽부터 되게 좋은 평가를 얻었고 또 클라우드에 대한 신뢰감을 많이 저희가 심어드렸는데요. 그 다음 후속 작업이 저희 그 내부 사내 인트라넷을 AWS로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크게 웹 서비스 아키텍처랑 다른 점은 웹 서비스는 퍼블릭이지만 사내 인터넷 서비스는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서브넷을 다 프라이빗으로만 구성을 했고요. 그 안에 쉐어포인트 구조의 인터넷을 또 웹 티어, 어플리케이션 티어, DB 티어로 3티어로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외부에서 접속을 할 수 있도록 만일 사태에 대비해서 일단 게이트웨이를 퍼블릭 서브넷에 두고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접속을 허용할 수 있도록 일단 구성을 해 놓았고요. 개발 단계에서는 저거를 사용해서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접속을 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방화벽하고 AWS 방화벽하고 VPN을 구성을 해서요. 사무실 네트워크와 아마존 AWS 네트워크를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인식하게 해서 저희 임직원들이 AWS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인트라넷을 웹사이트로 접속해서 뭐 메일이나 결제 여러 가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그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접속은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터넷을 해외로도 확장을 할 예정인데요. 그럴 때 지금 국내 인터넷은 도쿄 리전에 있지만 해외 법인들을 위해서 리전을 확장하면서 그 해외 법인과 각각 새로 추가할 리전에 VPC와 VPN을 맺어서 또 프라이빗한 인터넷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그 아키텍처를 가지고 와서 잘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마지막 그 전략은 바로 올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동영상,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인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한 번은 하드웨어 장애를 심하게 겪고 나서 AWS로 모든 그 인프라를 옮길 것을 이제 결심을 하시고 발표를 하시고 인프라를 다 넘기셨는데요. 지금 마지막 이제 결제 시스템까지 모두 넘기셨습니다. 이제 그 전에는 뭐 동영상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부터 그 다음에 그 검색 그리고 빅데이터 시스템까지 모두 AWS 위에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또 넘기셔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효과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게 제 마지막 장표가 저희 그 서비스가 오늘 오전에도 보시고 또 오후에도 가장 많이 보셔야 될 그 저희 서비스가 모두 나와 있는 장표인데요. 그게 지금 좀 보이지가 않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2006년부터 저희는 S3라는 서비스를 출시하여 사용을 하였고 지금 10년 만에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인프라를 대체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있는 AWS 서비스에 놀라운 발전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AWS는
그 기능과 그리고 그런 솔루션을 계속해서 이노베이션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AWS의 성장과 이노베이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제 장표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기술적인 이슈로 자꾸 좀 중단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러한 AWS의 성장과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었던 이 서비스들로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성장을 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만이 넘는 고객 수와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되는 AWS는 그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보다도 많은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러한 AWS의 다양하고 폭넓은 서비스 분야로 인하여 여러분의 클라우드 전략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중간에 너무 많이 실수가 있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끝까지 남은 세션도 모두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